도내에서 사흘째 코로나19 두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연이은 확산세에 다음 달 양양에서 열릴 예정이던 강원도민체전은 하반기로 연기됐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지난해 동해안의 절도와 폭력 범죄가 줄어드는 등 범죄 양상도 변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도시기본계획의 공공성과 현실성을 놓고 동해시와 경자구역청 간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척 지역 발전소 건설 현장의 도시락 공급을 놓고 외식업체가 일부 음식점에만 몰아줬다는 잡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부와 펀딩을 통해 지역 상생형 숲길로 조성되고 있는 대관령 숲길이 제1호 국가숲길로 지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어제 강원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5명 나온 데 이어 오늘은 14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평창 장례식장발 확진자가 오늘도 4명 속출했고 원주 5명, 횡성 3명, 춘천과 홍천에서도 각각 1명씩 추가돼 오늘 오후 4시 기준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내에서 두 자릿수 확진자가 사흘째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는 2,426명으로 늘었습니다. 다음 달 양양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56회 강원도민 체육대회가 하반기로 연기됐습니다. 강원도 체육회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도민체전 관련 유관기관과 회의를 갖고 일단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현재 방안으로는 11월 둘째 주 개최가 가장 유력합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올해 개최가 아예 취소될 경우 이미 개최가 결정된 내년 보성, 2023년 강릉에 이어 2024년 양양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 범죄 양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동해안 6개 시군의 지난해 범죄 통계를 분석해봤더니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부 강력범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시작됐던 지난해 동해안 6개 시군의 112 신고 건수는 2019년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신고량은 12만 4,400여 건으로 2019년 12만 9,900여 건보다 4.3%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접촉과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범죄 발생 건수도 줄었습니다. 지난해 동해안 6개 시군에서 발생한 범죄는 12,100여 건으로 2019년 12,800여 건보다 5.5% 줄었습니다. 살인과 강도 등 5대 범죄의 감소폭은 더 컸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5대 범죄는 4,700여 건으로 2019년 대비 7% 줄었습니다. 살인과 강도, 성폭행 범죄는 비슷했지만 절도와 폭력 범죄는 전년보다 각각 5.4%, 8.1% 감소했습니다. 역시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물리적 접촉이 필요한 강력 범죄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절도라든지 이런 범죄들은 사회적인 어떤 변화, 특히 코로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죠. 아무래도 그 사회적인 활동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난해 교통사고는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가운데 사상자 수는 11.5% 줄었습니다. 반면 음주운전 사고와 이에 따른 사상자 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음주교통사고는 406건으로 2019년 157건보다 158% 늘었고 음주사고 사상자는 345명으로 48% 증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이동을 자제하면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검문식 음주 단속이 강력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느슨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치안정책연구소는 코로나19의 확산이 국내 치안 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줬다며 올해에도 이 같은 범죄 발생량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사업을 놓고 최근 도시기본계획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도시기본계획 심의를 유보하자 개발사업 시행자와 경자구역청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협력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영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동해시청 회의실에서 진행된 동해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와 북평지구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2030년 동해시 도시기본계획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참석 위원 중에 일부는 2만 3천 명에서 4천 명으로 계획된 망상지구의 상주 인구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성화대학교 신설과 공동주택을 지어서 어떻게 도시가 유지되겠냐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동해시의 의견 검토에서도 제기됐습니다. 동해시는 상주 인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계획된 것의 2배의 상수원을 확보해야 하며 생활 폐기물 처리 방안과 오수 처리 용량도 부족하다고 경자구역청에 회신했습니다. 망상 1지구 개발 사업의 실시 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2030 도시계획안이 강원도에서 승인돼야 하는데 여러 미비점이 보완되지 않았다며 동해시는 도시기본계획 심의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개발 계획이 현실에 맞지 않으면 공공성이 훼손되고 지자체의 개발 비용이 전가된다며 망상 1지구 개발 사업의 공익성 검토를 제안했습니다. 바닥에 이제 아파트 단지를 건설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공익적으로 맞는가, 또 공익적으로 공익성을 좀 이렇게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업 시행자의 이제 재무 상태라든가 그다음에 유사 사업의 실적이랄까. 경자구역청은 동해시가 제기한 상하수도와 폐기물 처리, 도시관리계획 세부 내용 등은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 동해시와 협의 중이지만 도시기본계획 심의를 유보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망상 1지구 개발계획이 2018년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로 확정되면서 이미 공공성이 확보됐다며 공익성 검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아직 지금 이제 초기 상태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을 확실히 좀 이렇게 확정짓지 못하고 가는 어려움이 있죠. 민간 투자를 통해서 하는 부분은 다 이런 어려움이 있죠. 경자구역청은 정부가 승인한 개발 계획을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동해시는 개발 계획을 보완해 사업 정당성과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입장을 고수하며 양쪽 기관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삼척 지역 음식점들의 발전소 건설 현장 도시락 공급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시공업체와 협약을 체결해 식사 제공 권리를 확보한 외식업협회가 몇몇 업소에만 공급권을 줬기 때문입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안 침식으로 차질을 빚는 항만건설과 달리 삼척 블루파워의 발전소 본공사는 쉼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장이다 보니 점심 식사는 대부분 도시락을 이용합니다. 하루에 1000여 개가 들어가는데 공급하는 업소는 대여섯 곳, 많은 곳은 200개쯤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개에 6,000원이니 200개면 하루에 120만 원,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올해 말쯤에는 하루 3,000여 개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 도시락 공급을 놓고 삼척시 외식업 협회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와 협약을 맺은 외식업 협회가 발전소 유치를 위해 상경지표에 참석한 몇몇 회원에게만 납품권을 줬기 때문입니다. 개별적인 노력으로 납품하는 길을 뚫었다가도 협회가 제동을 걸면 끊어지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지부에서 관리를 한다고 도시락을 포기하라 그랬어요, 저한테. 지부장님 직접 저한테. 저 하는 거 빼앗들어 가려고 막 했습니다. 했는데 그 위에 사람들이 먹는 거 자체는 간섭하지 마라. 결국은 우리 집 먹겠다 일어나갔어요. 특히 해안 침식이 심한 항만건설 현장 주변에 반발이 강합니다. 발전소 건설에 따른 혜택은 입지 못하고 관광객 수입이 줄어드는 피해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 피해가 더 많이 나니까 우리들은 붕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된다. 외식업협회는 발전소 유치를 위해 애쓴 회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지부장의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외식업이란 자체가 여기 삼척은 이렇게 혼자 사는 집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문을 닫아놓고 서울을 집회를 몇 번씩 갔다 오고 청원서 받으러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분들한테 좀 도움 주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발이 심상치 않자 외식업협회는 최근 도시락 공급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백두대간인 대관령과 선자령 일대 숲길을 일컫는 대관령 숲길은 제1호 국가 숲길 지정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기부와 펀딩을 통해 주민 소득을 창출하는 지역 상생형 숲길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해발 1157m 백두대간 마루구민 선자령, 총 연장 103km의 대관령 숲길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대관령과 화람봉을 지나 삽당령에 이르는 대관령 숲길은 우수한 경관과 울창한 산림으로 유명합니다. 올라오는 길이 그렇게 험하지도 않으면서도 일반 산하고 다른 색다른 풍경이 좀 있고, 그리고 올라오면 굉장히 탁 트인 시원한 감이 있어서 좋아합니다. 또 수령이 100년가량 된 명품 소나무와 오랜 세월을 지켜온 대관령 옛길은 숲길의 품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대관령 숲길 전체 노선 103km 가운데 순환할 수 있는 68km는 탐방 상품으로도 개발돼 판매됩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부터 68km 구간을 소나무와 목장, 옛길, 구름 등 4개 주제로 나눠 둘레길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 둘레길이 정비되면 하루나 2박 3일, 일주일 일정으로 구성해 여행사들이 탐방 상품을 판매합니다. 대관령 숲길과 지역의 상권 그리고 도내 산림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상품 개발 현재 완료했고요. 지역 여행사를 통해서 코로나 여건이 좋아진다면 상품을 즉시 출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다 국민과 기업, 기관단체의 자발적인 펀딩과 기부를 유도해 대관령 숲길을 활성화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기업 한 곳이 지원을 약속했고 온라인 펀딩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펀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정 부분은 그 국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일부는 또 숲길에 그걸 투자를 함으로써 지역 경제도 발전을 할 수 있고. 대관령 숲길은 산림청에서 처음 시행하는 국가 숲길 지정에 도전하고 있는데 오는 9일 최종 심의를 통해 첫 대상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만들자는 법안이 곧 발의될 예정입니다. 범도민 협의체도 구성돼 힘을 싣고 있는데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처리 전망은 어떨지 백승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화특별자치도 특별법안 초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발전기금에 대한 내용이 눈에 띕니다. 강원랜드가 정부에 납부하는 관광진흥기금의 일부를 발전기금으로 받자고 돼 있습니다. 이 돈은 평화특별자치도 발전과 주민 지원 사업에 쓰입니다. 또 10,000원 정도의 민간인 통제선 출입세도 받을 계획입니다.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처럼 관광객들에게 출입세를 받아 도민들을 위해 쓰자는 내용입니다. 강원도 안의 평화특례시 지정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구 50만을 넘지 않은 시군도 특례시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평화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과 또 상수원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 또 환경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그 균형 발전 차원에서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보상받고. 하지만 역시나 실현 가능성이 문제입니다. 관광진흥기금, 즉 돈줄을 끌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엔 정치력으로 판가름 납니다. 최근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범도민 협의체가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에 퍼진 출향 도민들이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 설득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많은 그 도민회가 결성돼 있어가지고 그 회장님들과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우선적으로 찾아가서 설득 작업을 하고, 전국의 다른 지역들이 개발 계획을 시도 권역으로 묶는 메가시티로 뭉치는 현실에서 강원도는 평화특별자치도가 살 길이라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근데 강원도는 유일하게 이제 고립돼 갖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강원도는 평화자치도라는 이 자율성을 줌으로써 허영 국회의원은 이달 안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자동 폐기됐었는데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